믿거나 말거나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마을버스 안의 귀신.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불 꺼놓고 정차를 안 하면서 달리는 버스를 본 일이 있으시죠? 그건 회차하는 차인데요. 시간표를 막차까지 마치고 차고지로 회수되는 차량들입니다. 3월 중순이었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회차를 해야 하는 때였어요. 차를 멈춘 상태에서 혹시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분실물이나 쓰레기가 있는지 점검하러 내부를 한 바퀴 돌았죠.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운전석으로 돌아가서 내부 등을 다 껐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지 않은 오스란 날씨에 몸을 한번 떨며 기어를 넣고 출발을 했어요. 오래된 버스가 나아가기 시작했고 전 출발하면서 내부 백미러를 한번 보는 버릇이 있어요. 힐끔 백미러를 봤는데 어두운 좌석들 중 뒤에서 세 번째 의자에 어떤 여자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차를 다시 세웠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부 등을 켜고 돌아 일어났죠. 차 안은 휑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를 보면서 착각했나 하면서 다시 앉아서 등을 끄고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전 백미러를 노려보며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다시 등을 켜고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전 그 상태로 뭘 보고 착각을 하는지 찾아보려 하다가 문득 짜증이 났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그런 기분으로 다시 등을 끄고 백미러는 쳐다보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차도 거의 없고 도로 옆으론 비닐하우스와 논이 있는 한적한 곳이지만 그날은 왠지 속도를 내지 못했어요. 제 지금 상태가 의심스러워 이 깜깜한 곳에서 사고라도 날까봐 좀 더 긴장하게 되더군요. 커브길이라 가로등이 좀 설치돼 있는 곳을 지나면서 혹시나 하고 백미러를 다시 힐끔 봤습니다. 그 자리에 그 자세로 확실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착각일 수 있어. 다시 보니 도로 포장 상태가 안 좋아. 덜컹거리면 그 여자의 몸도 흔들렸어요. 너무 위험했죠. 추워지면서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왜냐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평소 겁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귀신 얘기를 재밌게 듣는 편이고 여지껏 전 귀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있으면 한 번 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 아까 백미러 확인할 때 놀라서 차가 흔들려 섰어요. 핸들이 꺾여 섰죠. 숨을 몰아쉬면서 정신만 차리자고 다짐했어요. 사람이 타고 있던 거면 차고지에 가서 몰랐다고 사과하고 택시비를 주던가. 여기서 최악은 저게 귀신이고 난 홀려서 사고나 죽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운전에 집중했어요. 아니, 사실은 운전으로 도피했죠. 등기에 귀신을 태우고 운전으로 도피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손이 땀으로 흥건하고 숨을 몰아쉬며 버스를 몰았죠. 요까지 중얼거렸어요. 벨이 눌리기 전까진 말입니다. 삐익하고 하차벨이 울리면서 귀가 거꾸로 솟는 느낌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기억도 나지 않아요. 다행스러운 건 급 정차 시 주위에 차가 없었다는 것과 불행한 건 주위에 차 한 대 없는 어두운 시골 도로라는 것이었어요.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차의 핸들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그 여자가 내 옆에 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떨고 있었을 거예요. 차 앞 유리에 희미하게 비친 사람이 내 옆에 있었어요. 내 뒤에 그 여자 얼굴이 가까웠어요. 속삭이듯 나한테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 게 전 그 말이 그 당시 들리지 않았는데 조금씩 차분해졌던 거예요. 전 뒷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사라졌다는 게 느껴지고 다시 닫았죠. 그리고 다시 침착하게 출발해서 그날 하루가 무사히 갔습니다. 차고지에 차를 주차하고 제 차로 집으로 오면서 생각하니 그때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게 제가 기억을 왜곡시킨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렇게 두 마디였었어요. 그러지 말아요. 미안해요. 속삭이는 음성이라 확실치 않지만 슬프게 느껴지는 음성이었어요. 전구 평상복을 입은 여자였죠. 이미 임종한 처자라면 어떤 사연이 있는지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네요. 나름대로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물론 당신은 죽을 맛이었지만 말이죠. 제가 경험했던 얘기고요. 무지하게 피곤했던 상태라 정말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 짧은 내용을 잘 전달하려니 이렇게 길어지네요. 이번 일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분들께 할 말이 생기네요. 편견을 가지지 말고 혹시 마주하더라도 따뜻하게 맞아줍시다. 두 번째 이야기, 딸이 보내준 물자.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기 이전, 아직은 일본이 굶주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찢어지도록 가난한 그 가족은 외국으로 시집간 큰딸이 일본 후 보내준 물자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다. 밀가루나 약 등은 물론이고 일본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이런저런 신기한 식료품 등을 간단히 손으로 쓴 설명서를 동봉해서 번번이 보내주었는데 그마저도 얼마 전부터 갑자기 도착하지 않게 되었다. 때문에 그 가족도 서서히 한계에 가까워졌을 무렵 오랜만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물자가 도착했다. 그것은 큰 통에 담긴 하얀 가루였는데 가족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언제나처럼 새로운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생각한 가족은 기쁘게 더운 물에 풀어 죽처럼 만들어 먹었다. 그렇게 굶주림을 간신히 모면한 가족은 며칠 후 큰딸의 남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아내는 끝까지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어 편지를 띄웁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 투병하던 아내는 얼마 전 임종을 맞이하였습니다.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로 아내의 유골을 고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유골을 부디 고이 묻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무서운 교통사고. 여기는 경북 김천. 얼마 전 새벽에 우리 아파트 앞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젊은 회사원이었다. 새벽에 술을 마시고 동료들과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 있던 두 명의 중년 남성과 여성을 치었다.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사고 소식이다. 하지만 정말 끔찍한 건 사고 현장에서 중년 여성은 머리가 잘려나갔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긴 후 사망했다고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남녀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고 한다.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 사고 차량을 앞서가던 택시 한 대가 두 남녀를 발견하고 피해서 지나갔다. 뒤따르던 회사원의 차량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고 갔다. 도로에 떨어진 쓰레기 봉투나 박스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성의 머리는 잘려나갔다. 운전자는 차주가 아니었다고 한다. 차주는 술에 취해 옆에 타고만 있었다. 덜 취한 동료가 차를 몰다 변을 당한 것이다. 세상을 떠난 두 남녀와 사고를 낸 두 회사원. 양쪽 다 술이 문제였던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